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본 작업 1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갈게요. 기본 작업 2번에 보시면 1번 A1부터 G1까지 선택해 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글꼴은 굴림체. 자, 굴림체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17. 크기는 17 입력해서 엔터.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 입력할 건데요. 3월에 앞에 더블 클릭해서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자, 택키 누르면 확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거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황자 뒤에 클릭해서 미음 한자키, 또 택키 눌러서 이렇게 찾기가 편하죠. 택키 눌러주면 이렇게 해서 1번 맞추시면 되고요. 2번 A4부터 G4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셀 스타일은 강조색 1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호부터 23, 2호부터 23을 드래그해서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눌러서 G5부터 G13을 드래그 해주세요. 표시 형식은 심플 스타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B5부터 B13을 선택해서 여기에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은 거래처로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F5부터 F13 요 수량에다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첨단위 구분기호를 선택해 주시고요. 직접 입력해도 돼요. 쌍따옴표 BOX 또 쌍따옴표. 자, 이렇게 입력해서 위와 같이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확인. 자, 마지막 A4부터 G13까지 드래그해서 홈 탭에 테두리에 보시면 모든 테두리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 2번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기본 작업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셀 강조 규칙과 상하 규칙인데 첫 번째 셀 강조 규칙을 먼저 볼게요. B4부터 B12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에서 여기 문제에서 보면 급여가 포함되지 않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포함되지 않으면 포함은 있는데 포함되지 않으면 없잖아요. 이럴 때는 기타 규칙을 클릭해 주셔서 셀 값을 특정 텍스트로 바꿔주시고요. 옆에 보시면 포함을 포함하지 않음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포함하지 않음은 그 다음에 옆에다가 포함하지 않은 글자인 급여라고 써주시면 돼요. 급여. 자, 서식은요 노란색으로 채울 거예요. 서식에서 채우기는 노랑. 자, 확인 누르신 후 새 서식 규칙에서 다시 확인. 자, 이렇게 하면 급여가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선택이 되고요. 자, 두 번째 24부터 12셀은 조건부 서식에서 상하의 규칙인데요. 평균 미만이잖아요. 그럼 평균 미만을 선택해 주시고 화살표 눌러서 사용자 지정 서식. 서식은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해주시고 글꼴 색은 파랑으로 할 거예요. 색은 파랑으로. 자, 확인 눌러주시고 또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기본 작업 3번 지시사항을 다 완료했습니다. 자, 계산 작업 시트로 이동하셔서 계산 작업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으로 보시면 추주와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접수번호의 첫 번째 자리가 1이면 사회, 2이면 가학, 3이면 직업을 출력할 거예요. 자, 접수번호의 앞에 첫 번째 자리니까 레프트 함수로 첫 번째 자리 출력해서 여기 1이니까 이 선택 과목은 사회가 나오면 정답 처리되겠죠. 자, 는 추즈 레프트 접수번호에 찍고 한자리 이 한자리를 출력해서 1이면 사회라고 써주시고요. 2이면 과학이라고 써주시고요. 3이면 직업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한자를 출력해서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첫 번째 사회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2니까 2이면 과학인가 과학이 나왔죠.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근속 연수를 구하는 건데 요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날짜 여기 근속 연수 구하는 수식이 있죠? 여기 수식인데 이 1900이 좀 변하게 돼요. 만약에 입사 코드의 네 번째 글자 이게 9이면 1900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000, 0이면 2000이 나오도록 이게 좀 변경이 돼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자, 그럼 오늘 날짜 연도를 출력할 건데 연도를 출력해주는 함수가 이어져. 오늘 날짜 이거 F4 찍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엔터를 치면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2022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절대값 참조해 주시고 마이너스 이 부분 if가 들어가야 돼요. if 만약에 mid 입사 코드에서 네 번째에서 한 자리를 출력했는데 이게 같다면 9랑 지금 얘 9죠. 9랑 같으면 1900을 빼줄 거고 나머지는 2000을 빼주겠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마무리 져주면 되는데요. 입사 코드의 네 번째에서 두 글자, 네다섯 번째니까 요 95를 의미하죠. mid 입사 코드에서 네 번째에서 두 글자. 엔터를 쳐주시면 이게 맞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표시 형식에 눌러서 1번으로 바꿔주시면 이와 같이 근속 연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오늘날 22년도고 95년도에 입사를 했나봐요. 그래서 27년 근무를 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봐볼게요. 자, 3번 문제는 부서명이 기획으로 시작하는 이에요. 조건을 여기다 쓰래요. 여기다 조건을 쓰면 되는데 조건 먼저 써보시면 부서명이 기획으로 시작하는 이니까 별표를 밑에 뒤에다 해주시면 이게 기획으로 시작하는 이죠. 자, 합계를 구하려니까 뒷섬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뒷섬 데이터베이스니까 전체 범위. 그 다음에 필드를 구해야 되는데 필드는 출장비 합계네요. 출장비를 선택해 주시고요. 필드 요거의 합계를 구하겠다. 조건 크리테리아 부서명이 기획으로 시작하는 아주 기본적인 뒷섬 문제죠. 데이터베이스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시면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앞전에도 이런 문제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339를 10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가 구하고 몫을 구하고 뒤에다가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 여러분들 목과 나머지 구할 때 몫은 이거 인트로 해서 정수로 출력해 주면 되고요. 이거는 나머지, 이건 목, 이건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몫을 먼저 구해 볼게요. int 가로 열고 339 나누기 10을 하면 요게 몫이에요. 339를 10으로 나눴을 때 몫이 33이죠. 나머지가 9고 그래서 요 뒤에다가 인파스 엔드 쌍따옴표 가로 출력 형태를 잡아주고요. 다시 여기다 나머지 구할 거예요. 인파스 엔드 나머지 구해주는 함수는 모드 339 여기 안 찍히면 위에 찍고 아래 화살표 내려서 이렇게 I14 하고 엔터 치면 9가 나오겠죠. 가로 닫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파스 엔드 연결연산자 써주고 쌍따옴표 가로 닫고 쌍따옴표 이렇게 해주면 이와 같이 나머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목과 나머지를 구해주는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요거는 추주 미드인데요. 요즘 추주 미드가 좀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추주 같은 경우는 항상 1, 2, 3, 4를 유지해야 돼요. 1이면 뭐, 2이면 뭐. 근데 여기 보면 1이 아니라 0부터 출발하고 있죠. 이 0을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1이면 영업부. 요거 2로 만들어줄 거예요. 2이면 생산부. 요거 3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3이면 기획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앞에다가 여러분들, 추주는 나중에 보고 미드로 봐볼게요. 사원번호 컴마 일곱 번째에서 한 글자죠. 2가 나오고요. 이걸 잡아 끌었을 때 이렇게 2, 1, 2, 0 이렇게 0일 때
추조는 0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1로 만들어 줘야 돼요. 얘를 1로 만들어 주려면 더하기 1 하면 1로 되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서식이 뭔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됐네요. 그래서 앞에다가 추조를 써주시고요. 뒤에다가 더하기 1, 1일 때 영업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2일 때는 생산부, 3일 때는 기획부로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와 같이 답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부분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여기다가 1을 붙였는지. 요 값이 만약에 0이면 플러스 1을 해줘가지고 영업부를 출력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 여기다가 더하기 문제 나오는 게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해서 피벗 탭을 보도록 할게요. A3부터 J14까지 선택해서 우리 삽입에서 피벗 탭을 선택합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표보면 되어 있으니까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는 A18셀 클릭해서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성명은 필터에, 그러면 성명은 성별이네요. 성별은 필터에, 그 다음에 나이는 행에. 자, 나이는 행에, 열에다가는 주소는 열에, 자, 값에다가는 1사분기와 2사분기의 합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음이니까 피벗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탭 옵션 요형의 필터에서 행의 총합계 해제해 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끌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사항 나이 A2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할 건데요. 자, 20에서 50까지 단위는 문제에서 보니까 10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빈셀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탭을 옵션. 자, 빈셀 표시에다가 별 2개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답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혹시 저는요 서울이 앞에 있던데요. 경기도가 뒤에 있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위치가 지금 저랑 좀 틀리신 분은 혹시 파일에서 옵션 들어가서 고급에서 내리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여기에 서울, 경기 뭐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 경기도, 서울 이렇게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 정의가 돼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저 사용자 지정되어 있는 정의 목록을 좀 제거하고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 1번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정렬인데요.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가서 A3부터 G16까지 선택하고요. 지정하시고 데이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정렬 기준은요. 분류. 자, 사용자 지정 목록인데요. 여기다가 태블릿 엔터, 그 다음에 TV 엔터, 마지막으로 핸드폰. 자, 오타가 있으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추가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렬된 걸 볼 수 있고요. 아직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 기준 추가한 다음에 두 번째는 수량인데요. 셀색이에요. 이 색깔은 문제에서 지정한 146208880이 있을 거예요. 이걸 선택해서 문제에서는 위에 표시되도록니까 위에 표시 냅두시고 확인. 그러면 이와 같이 정렬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에 대해서 볼게요. 매크로 문제. 매크로 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 주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총급여액 A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자, 총급여액은 문제에서 제시한 기본급 더하기
상여금 마이너스 공제 세액을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를 클릭하고 수식 채우기를 합니다. H 11셀까지. 자, 범위를 해제하시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자, B14부터 C15 이 영역에다가 모서리가 접힌 도형, 삽입의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Alt를 누르신 다음에 선택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자, 총급여액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홈탭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체크해 주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한 다음에 총급여액 선택해서 확인. 자, 이렇게 하면 하나가 끝났고요. 두 번째 매크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제시한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A3부터 H3셀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 홈에서 채우기는 노란색. 됐죠? 범위 해제하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클릭합니다. 자, E14부터 F15 영역인데요. 여기다가 개발 도구에 삽입에 단추.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고 서식 선택해서 확인. 마지막으로 단추의 이름은 서식으로 수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급여액과 서식의 매크로를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삼진전자의 사회공비 연구개발비 법인세 매출액 이 합계를 추가되도록 자 추가하는 법 삼진전자의 사회공비 연구개발비 자 법인세 매출액까지 이 부분을 여기다 추가할 건데요. 이럴 때는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C 차트 영역을 선택해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와 같이 아직 안 됐나요? 성황 고려 삼진전자가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CV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C 예, 선택해서 컨트롤 V 삼진전자가 추가됐네요.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니까 문제를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4대 그룹 4대 띄고 그룹이네요. 띄어쓰기 주의하세요. 매출 하나 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축 제목 다시 차트 요소에서 축 제목 선택해서 기본 세로 자, 축 제목에다가는 단위 억원이라고 입력할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에서 축 제목 서식 맨 끝에 보면 크기 및 속성에서 텍스트 방향은 가로로 지정할게요. 텍스트 방향은 가로로 지정해 주세요. 됐고요. 차트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디자인에 들어가면 색 변경이 있는데요. 이 차트의 색 3으로 변경하래요. 색 3, 1, 2, 3 요거네요. 색 3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차트 영역의 도형 스타일 미세효과 차트형 선택해서 서식의 도형 효과 있는데요. 도형 스타일인가요? 도형 스타일 눌러서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 사이에요. 황금색이면 요 주황색 계열인데요. 미세 효과 이거죠? 황금색 강조사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이거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영역에는 질감을 삽입할 건데 채우기 들어가시면 서식의 채우기에 질감 질감 눌러서 문제 보시면요. 양피지라고 되어 있네요. 편지지, 양피지를 선택해 주세요. 자, 5번. 세로 눈금선을 추가하래요. 그럼 차트 요소 눌러서 눈금선인데 세로 눈금선. 기본주 세로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세로 눈금선이 표시돼요. 세로 눈금선을 표시해 주시고요. 추세선. 성환전자 계열. 성환전자를 선택해서 여기 추세선 있죠? 추세선, 선형 추세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3번에 이거 하나 빼먹었어요. 성환전자 선택해서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요거 아까 하나 빼먹었네요. 요거까지 선택해 주시면 우리 차트가 다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차트까지 완성해 봤고요. 이제 기출용 모의고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